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여자의 말 속에 숨겨진 충격적인 본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하루 종일 즐거운 시간을 보낸 한 커플. 헤어질 시간이 되자 여자가 아쉬움을 말합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 남자는 대답하죠. 그러게, 빨리 집에 가자. 여자는 생각합니다. 뭐야, 오늘 재미없었나?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진 여자. 남자는 의아해합니다. 왜 이 커플은 서로의 말을 오해하게 된 걸까요? 모든 말에는 뼈가 있다. 심리학자 프리데만 슐츠 폰툰 교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서로의 말을 오해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연구 끝에 흥미로운 주장을 펼치게 되는데요. 바로 모든 말에는 한 가지 이상의 목적이 담긴다는 거예요. 교수는 이 목적을 4가지로 구분하면서 목적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 오해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인이 어제 잠 설쳐서 늦게 잤어 라고 했다면 다음과 같은 목적이 숨어 있을 수 있답니다. 첫 번째, 정보 전달. 늦게 잤어. 이 경우 진짜 속마음은 진짜 늦게 잤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목적입니다. 앵커가 뉴스를 진행할 때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설명할 때가 바로 이런 경우인데요. 그때 듣는 사람은 딱히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저 그렇구나 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심경 고백. 늦게 잤어. 이 경우 속마음은 그래서 나 오늘 상태 별로야 라는 뜻이에요. 내 속마음을 은연중에 암시하는 목적이에요. 너무 솔직하게 말하면 민망하거나 문제가 생길 것 같을 때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요. 갑자기 살이 찐 친구에게 너 살쪘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요즘 보기 좋아 보여 라고 애둘러 말하는 것도 이런 경우죠. 위 상황에서도 애인이 심경 고백을 목적으로 말한 거라면 아이고 잠을 못 자도 예쁘네 라고 달래주시면 된답니다. 세 번째, 호소. 늦게 잤어. 이 경우 속마음은 그러니까 커피 마시자라는 얘기예요. 이런 목적으로 말할 때는 상대가 무언가 해주길 바랍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처럼 상대방에게 원하는 걸 생략하는 거죠. 오래 사귄 커플이나 친구끼리는 이렇게 자주 말하고 듣는 사람도 잘 알아채는 편이에요. 특정 상황에서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오랜 시간에 걸쳐 파악했으니까요. 오늘 잠 못 잤어 라고 호소하는 상대에게 아메리카노 투샷 고고 또는 일찍 들어가서 쉬자라고 상대 취향에 맞게 제안하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관계. 늦게 잤어. 이 경우 속마음은 왜 늦게 잤는지 궁금해 달라는 거예요. 상대와 더 친해지기 위해 말을 꺼내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 자체를 바랄 뿐이거든요. 이때 듣는 사람은 논리를 따지거나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상대에게 집중해주면 좋습니다. 위 상황에서도 애인이 관계 목적으로 말을 꺼낸다면 요즘 걱정 있어? 라던가 많이 피곤해? 괜찮아? 라고 공감해주는 게 적절하죠. 그런데 사실 솔직하게 대화하면 서로 오해할 일이 없잖아요. 그냥 솔직하게 속마음을 말하면 되는데 말이죠. 커플들은 왜 콕 집어서 말하지 않을까요? 그건 바로 솔직함이 연애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살다 보면 너무 솔직하게 말해서 민망하거나 문제가 생길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애인을 위해 선의의 거짓말을 하거나 노골적인 마음을 감추기도 해요. 또 마음을 확인받고 싶은 목적으로 속마음을 애둘러 표현하기도 하고요. 보통 애인이 피곤하다고 말했을 때 아 그러니? 라고 대답하는 것보다는 달달한 거 사줄까? 라고 말해주잖아요. 이런 대화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서로 솔직한 게 좋아. 애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조급해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흐르면 상대방의 애매한 말을 적당한 대답으로 받아칠 수도 적당한 눈치로 넘어갈 수도 있게 됩니다. 물론 그러려면
오랜 시간 동안 서로에 대해 알아가야 하겠지만 언제까지나 그렇게 답답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연애와 주도권. 연애를 하다 보면 보통 한쪽이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에게 주도권이 가는 걸 몹시 싫어하고 피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한 사람이 리드한 관계는 옳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죠. 물론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해요. 캘리포니아 대학의 다이앤 팹리 교수는 행복한 연애의 길은 무조건적인 평등이 아니라고 합니다. 팹리 교수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413명의 학생들에게 누가 연애의 주도권을 쥐고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대답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었죠. 첫째, 우리는 완전히 평등한 관계예요. 우리 연애에 주도권 같은 건 없죠. 두 번째, 우린 한쪽이 주도권을 쥐고 관계를 리드하는 편이에요. 라고 답했어요. 팹리 교수는 시간을 두고서 두 종류의 커플 중 더 오랫동안 관계를 잘 유지하는 커플은 어느 쪽인지 관찰해 봤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평등한 관계라고 대답했던 커플보다 한쪽에게 주도권이 있다고 대답한 커플이 더 오랜 관계를 유지했거든요. 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평등이 항상 답은 아니다. 팹리 교수는 이런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쪽이 주도권을 쥐지 않는 관계가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에서는 문제가 생기기 쉬워요. 어떤 문제를 논의할 때 결정을 내릴 결정권자가 없기 때문이죠. 한 가지 문제를 두고 두 사람이 완전한 합의를 내리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보통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없으면 논의는 끝없이 계속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주도권이 없는 관계에서는 언제, 누가,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결국 계속 자기 의견을 내세우다가 싸울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름 휴가지를 고르는 주도권 없는 연인이 있다고 칩시다. 남자는 제주도에, 여자는 도쿄에 가고 싶어요. 남자는 여름 휴가인데 제주도에 가서 여름 바다도 만끽하고 제대로 힐링하고 오자는 의견이에요. 여자는 요새 물가가 비싸져서 제주도나 일본이나 어차피 비슷한 비용이 드는데 이왕이면 해외에 가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오자는 의견이죠. 둘 다 좋은 의견이에요. 논리적인 하자도 없죠. 하지만 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한 입씨름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점점 감정이 실리고 여행을 따로 가자는 얘기까지 나오죠. 결국 싸움 끝에 이번엔 남자가 양보하고 휴가지가 도쿄로 정해졌어요. 문제는 이렇게 겨우 넘어갔더라도 모든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도쿄에 가서도 점심 메뉴를 고를 때, 숙소를 정할 때, 여행 코스를 선택할 때 등등 매번 반복되겠죠. 하지만 한쪽에 주도권이 있는 커플은 이런 갈등을 훨씬 덜 겪습니다. 논의를 거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들도 똑같이 논의를 거칩니다. 단 충분한 논의 후에도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을 때 주도권을 쥔 한 사람이 결정을 내리고 논의가 갈등으로 이어지는 걸 막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처럼 한 사람이 주도권을 쥐고 연애를 리드해가는 관계가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충분히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 다음 결정을 좀 더 잘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리드하는 역할을 맡아준다면 무조건 평등만 외치는 것보다는 더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계속되는 의견 충돌로 잦은 갈등을 빚고 있다면 이 주도권의 부재가 원인은 아닌지 점검해 보세요. 강압적이지만 않다면 연애에도 리더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여자의 말 속에 숨겨진 충격적인 본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